자,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9시 딱 맞췄네요. 예상 챙겨주시는 0.8% 정도 마이너스였는데요. 오늘은 어디까지 방어를 해줄지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9시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바로 개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뭐 최근 미국 주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 지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좀 챙길 거는 잘 챙겨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가 오늘도 LK의 캠 요거 좀 엄청나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따따상 나오는지 요거 천하질 단타대에 열릴 거라서 요거에 수급이 좀 쏠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서 움직였었던 뭐 사절단이나 또 뉴스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슈나 테마적으로 오늘 움직임 확률이 높아서 빠른 좀 순환매 대응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어저께 드린 와치 포인트하고 변함은 없습니다. 30% 반락한 2627을 지키면은 긍정적이고 그거 밑돌면 얼마까지 빠지는지 봐야 되는데 50% 빠진 2604 지지 못하면 이거는 좀 그쵸? 최근에 들어가서 좀 괴로울 수 있고 저는 거기까지 밀지는 않을 것도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56,900원, 하이닉스는 오늘 센티먼트 사원은 20만 원 간단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지는지 버티는지 이 정도로 보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슈가 오늘 더 컸던 것 같아요. 지표는 없었기 때문에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 이슈에 대해서도 약간 이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네. 미국도 잘 모르니까 그 시간 이전에 엔비디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늠자를 금방 알긴 어렵다. 그다음 오늘은 또 10시 이후인가요? 우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로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와 경제 성장률을 과연 얼마까지 낮출 것인지 1.6% 이하인지 여부가 또 못지않게 중간에 한 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개장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삼성전자 56,900원, 하이닉스 203,000원, 그리고 긍정적 관점의 기준은 2,627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56,900원 깨졌고 56,600원, 하이닉스는 20만 원이 깨져서 지금 199,500원, 그리고 지수도 2,619. 요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이죠. 또 다른 정보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눈치 작전 보는 거죠. 일단은 2,604까지는 좀 지켜보자. 저까지 내려간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거기서 뭔가 마무리가 될 텐데 변수가 되는 게 아까 제가 우리 금통이 얘기했잖아요. 금통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금리 인하는 할 거잖아요. 그런데 환율이 그것 때문에 더 다시 올라가지는 않을 거로 보여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화 약세가 더 달러 약세로 해서 원화 강세가 조금 더 일어나서 네. 우리 계엄 이전 레벨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지 여부는 경제 성장률 전망이 중요해요. 0.25 내리는 것보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어디까지 내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을 많이 내리면은 그 기대가 없어지는 거고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아는 거 내지는 그 정도 한 1.56 정도로 낮춰주고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은 네거티브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네거티브하지 않다는 것은 환율적으로 우리한테 숨통이 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패시브 자금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 연결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플러스 포워드 가이던스 플러스 경제 성장률 1.4%인지 1.6%인지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또 그 섹터에 의해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만회해가지고 다시 또 어느 정도는 메이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한 1%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제 시장도 이제 이렇게 시작했다가 결국 말아올리면서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초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야금야금이라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기분이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코스피에서도 대형주가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에 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그리고 3%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LG엔솔도 오늘 약세인데요. 0.8% 마이너스. 현대차 기아도 1.5, 1 이렇게 퍼센티지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1.2% 살짝 오르고요. 오르는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 다 1% 내외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포스코홀딩스, 크래프톤 요 정도만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플러스권이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차전지, 반도체, 변압기, 조선, 방산 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지만 조금 낮습니다. 조금 나아요. 알테오젠, HLB, 삼천당, 리가캠 뭐 이런 종목들 한 1% 내외로 떨어지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는 종목들은 오늘 뷰티 쪽 그러니까 화장품이랑 뭐 뷰티 디바이스 그리고 뭐 시술 쪽 이쪽만 조금 오르는데요. 휴젤하고 클래시스가 1.9, 1.4 이렇게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도 그런 거 관련해서 조금 오르네요. JYP가 0.7% 정도 오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뷰티 쪽 플러스 노는 거 관련해서 컨텐츠 아니면 뭐 컨텐츠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요 정도 애들이 1%대 상승. 그리고 위메이드, 크래프톤 뭐 요런 종목들이 한 1% 상승.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 요 정도 오르고 네, 그 정도입니다. 오히려 빠지는 종목들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롯템, 그리고 어제 올랐던 HMM, 이런 종목들, 하이닉스, 에코프로 머티, 현대마린솔루션, 한미반도체. 전반적으로 시장의 중심이 돼서 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는 종목들은 다 빠진다고 봐야겠고, 상승 종목 200개, 하락 종목 580개,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 400개, 하락 종목 1100개 가까이 요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하락세가 압도적으로 더 분위기가 더 무겁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액침 냉각 뭐 일단 신규 상장주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요거 250%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장중 267%. 이게 또 전거래일에 이제 종목이 또 되게 잘 갔잖아요. 따뜻한 가서 오늘 이쪽으로 좀 예상이 된 부분입니다. 조금 수급이 많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벅스 쪽이 지금 음악 쪽이 좀 움직이는데 이게 신규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와서 움직이는지 그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NHN 벅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종목이 한 20%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또 해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종합개발, 신혼종합개발 같은 이런 종목군들 좀 급등하는 데 영향을 좀 줬고요. 그 다음에 액침냉각 쪽도 오늘 뭐 연이어서 전일 상한가 이어서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문화사절단 이슈죠. 한한령 해제 관련된 부분 플러스 코스메스랑 한국콜마가 또 증설을 좀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기사가 전일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코스맥스는 좀 상승 흐름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시간에서 유리기판 쪽이 강했는데 유리판 관련된 종목군들 뭐 한빛레이저 이런 종목군들 좀 강하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기술은 이제 주당 배당금을 1,300원인가 그 주는 뉴스로 조금 강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찝었을 때 다 뭔가 이슈가 있는 애들은 좀 올라간 상황이고 그게 아닌 쪽 오는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애들만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또 시간에서 강했었던 쪽이 일부 또 안 가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자금의 순환이 빠르고 가는 쪽만 쏠리게 되는 부분이니까 수급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쏠린다 싶으면 빨리빨리 좀 미련 갖지 않으시고 끊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따따상 갔었던 위너스도 지금 10%니까 지금 신규 상장주 2개가 그냥 뭐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진짜
그 놀자 관련주, 컨텐츠 관련주 뭐 요런 거 빼고는 사실은 다 뷰티 관련, 컨텐츠 관련 그거 빼고는 다 전멸입니다.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도 뭐 휴젤, CJ E&M, 클래시스, JYP, YG엔터, 넥슨게임즈, 클리오, 위메이드, 스튜디오 드래곤 뭐 요런 애들은 다 지금 그거잖아요. 저기 뭐야 컨텐츠 관련주 아니면 뷰티 관련주인데 1% 얘네 오르는 거 빼면은 오르는 종목이 없습니다. 반도체 특히 전멸인데 이오테크닉스 4%, SNS텍 3.5%, 뭐 리노도 그렇고 테크윙 뭐 요런 종목들 다 지금 3%대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종목들 있을까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액침 냉각 정도는 좀 버티는 정도고 일부 종목에서는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은 버티는 종목은 있긴 있습니다. 많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은 장은 요 정도 빠지는 게 계산적으로는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놀자주 있고 오늘 원래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도 보면은 그 IT도 있지만은 다른 피부 쪽 관련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섞여 있는 거 봤을 때는 그런 거가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까지 실적 나올 때까지는 아마 얘기가 좀 정중도로 갈 것 같고 금리 인하 되고 나서 그거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시 우리 끝날 때죠. 그동안 낙폭이 얼마나 과하냐 이것만 가지고 기술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포즈를 줄 것인지 그런 선택만 되고 개별 종목에서는 사실은 제가 어저께 말씀을 못 드린 종목은 아까 GST라든지 이런 거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시간이 되면 그걸 좀 더 자세히 구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전력기기 하고 이런 그 자동차 쪽은 바튼 피싱 콜이 다시 나오려고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관세를 매기잖아요. 그렇죠? 관세 매기는 게 3월 4일인가 시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알겠어. 바튼 피싱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조금 위험이 있어라고 하면은 일단 다음 주까지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관세 있는 거는 좀 미뤄지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주식은 아까 뭐 신규 상장 위너스도 얘기했지만 기타 등등으로 자금을 좀 뺏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뭐 9시 12분 지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며칠 동안 지금 뭐 한 일주일 동안은 하창원 본부장님이 딱 조심하자고 하는 그 때부터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좀 챙기자고 한 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도.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해주실 코멘트가 있다면? 지금은 엔비디아의 그 실적 그리고 젠슨항이 얼마나 이거 해주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저는 상당히 힘들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단기간은. 왜냐면 그 미국의 지수들 제가 지금 이거 영문 글로벌 안 켜놨는데 이제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좀 걸려 있거든요. 지수가. 네.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방이 한 5에서 10%가 열려요. 그리고 지금 뭐 월가나 이런 데서도 센티가 막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런 뭐 캐펙스 관련된 이슈도 어떻게 보면 결과값이 나온 것 같은데도 또 보면은 도라미탑을 돼서 또 반도체 쭉 빠지고 아직 그 노이즈가 계속 지속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약간 이유를 만들어서 조금 패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사실 이제 알리바바가 AI 대규모 투자한다라고 중국에서 발표하자마자 그날 당일에 트럼프가 그 규제에 때려가지고 알리바바 12% 날라갔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지금 좀 급하긴 급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 얘기는 즉슨 좀 이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부분들을 재건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스토리가 잘 풀려 나가면은 조금 더 압박을 하면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약간 지표상으로 봤을 때 제가 최근에 S&P 글로벌 부분 또 미시간대 관련된 지표들 이런 것들로 관세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해소가 안 되면 사실상 조금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국채금리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시장을 대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오늘 시장에서도 섹터맵 보시면 바이오 쪽은 미국장이 나쁘지 않았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조금 반영이 안 되고 있긴 하지만 분명 국제 수익률 떨어지고 하면 거기에서 삼바 오늘 오르잖아요. 삼바도 오르고 하니까 이러면은 이제 좀 그 기술 수출이나 이벤트가 있는 쪽에서 좀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수급이 또 옮겨 나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뭐 유일하게 삼바만 약간 군게 일하긴 해요. 한 3% 정도 올라가지고 118만 원, 118만 4천 원. 이전 고점이 장중이지만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20만 9천 원. 요때 종가가 118만 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전 고점을 기록했을 때 종가는 일단 뚫었습니다. 118만 4천 원이니까 고점을 뚫고 장중 고점까지 뚫어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쉬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일주일 반 쉬었거든요. 뚫고 올라갈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외국인이 1000억, 기관이 1100억, 코스닥이 외국인이 500억, 기관이 450억,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1400억. 다 매도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000억, 1100억, 500억, 500억, 1400억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선물 이렇게 매도를 다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은 초반부터 연기금도 한 22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연기금이 만약에 연속적으로 파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직은 그런 기조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물이 0조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2조까지 갈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대규모 순매수 들어오고 보통 선물이 그렇게 대규모로 들어오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예. 뒤에 값이 그런 상황에서 계속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지금 0조 때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외국인 선물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현 선물에 대한 볼륨 자체가 줄어들면서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선물에서 마이너스 2조는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정해진 법칙은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이러한 수급적인 흐름이 플로우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똑같이 된다라고 한다면 선물이 2조 정도 나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수는 2,500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반도체가 잘 버텨주면은 정말 땡큐인데 만약에 엔비디아 분석은 지금 요즘 좀 약간 엇갈리고 있어요. 왜냐면 기준치도 또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와라는 실적이 나와도 시장에서 이래버리면 답이 안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수급적인 부담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연기금이 깨작깨작 팔기 시작을 하면은 기존에 작년 11월부터 뭐 9월 10월 때부터 형성됐었던 연기금이 사주는 그 내러티브가 또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도망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안 좋은 패턴인 게 뭐냐면 지수 고가권에서 외국인 기관은 다 파는데 자꾸 개인만 사잖아요. 이런 패턴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손바뀜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면은 아마 한 번 정도는 또 이제 신용 잔고도 꽤 늘어나고 했었으니까 신용 같은 경우도 한 번은 털고 갈 수 있을 확률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은 좀 조심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시장 진짜 재미없네요. 네. 코스맥스 7%, YG 플러스 6%. 얘네밖에 지금 뭐 잡히는 게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쵸? 올라봤자 뭐 2, 3%. 그것도 오르는 종목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또 오후 갈수록 또 색깔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요. 일단 그리고 저 캔들 차트는 양봉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보다는 항상 좋게 끝나기는 해요. 그래서 시작 때 마이너스 1.1%로 시작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 0.6%, 0.7%까지 오르긴 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18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은 자료를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요런 이슈가 있네요. 그 삼성바이오에피스, 스텔라라 시밀러, 피즈치바? 요거를 미국에 출시했다고? 그렇습니까? 요런 이슈가 있네요. 피즈치바.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판상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이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글로벌 매출이 15조 원이라고 합니다. 와우. 미국 매출 규모가 10조 원.
근데 뭐 요런 거 관련해 가지고 바이오시밀러 2종에 이어서 세 번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시장에 내놓게 됐다. 그래서 항암제, 안과질환 치료제를 포함해서 미국 시장에서 총 5번째 제품을 출시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피즈치바 요거를 미국 출시했다는 걸로 오늘 한 2.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자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살짝 공부하면서 시장 색깔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이따가 조금씩 중간중간 체크하고 이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잠깐 얘기 좀 하시고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나온 곳이 이게 TD 코인이라는 데서 나온 메뉴 먼저 보여주시고. 메뉴 먼저. 네. 메뉴는 마이크로소프트 리포트 설계 한 3가지 있고요. 밸류에이션 비교한 거 있고 마이클 뭐 많이 비슷하네. 그다음에 원래 준비했던 거 뒤에는 네. 요거는 새로운 거 3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한번 채팅창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고 그 뒤쪽에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의견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먼저 본다면요? 네, TD 코인이라는 그 증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자 축소에 대해서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래도 오늘 그 디테일에 나온 게 있으니까 사실 요거는 우리 그 아침에 그 여도은행커녕 같이 하는 우리 차장님이 우리 팀장님이 그 잘 해준 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못 보신 분을 위해서 핵심은 이겁니다. 정확히는 미국 내 임대 2곳의 데이터 센터를 취소했다. 이거는 핵심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썰입니다. 정확하게 했을 때. 그러니까 최소 2개 이게 뭐 어디지 뭐 장소 있는데 까먹었는데 그거 아실 필요는 없죠. 위스콘신하고 조지아주에 있는 뭐 2가지의 임대가 취소된 건데 이것의 임플리케이션이 잠재적 공급 과잉으로 일한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지하는 이유를 들을 때 이 TD코인의 해석 같은데 시설, 전력 이런 게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하는 거지 뭐 공급 과잉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걸 명분이라고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가 봤을 때는 잠재적 공급 과잉으로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 쪽에 이거는 수치로 나온 게 아니고 해외 쪽의 캐펙스를 상당히 미국으로 제할당하는 것 같다. 이건 꼭 나쁜 건지 안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임대 취소고 그 이유로 된 것이 명분이지 실질적으로 잠재적 공급 과잉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 해석이 나온 것이 예전에 이런 얘기 있답니다. 메타가 엄청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하려고 했을 때 하다가 뭐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임대를 취소를 하고 나서 한 2주 뒤에 캐펙스를 줄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기억 못하는데 그런 정황 이런 것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공식적으로 퍼블릭 노티스한 건 아닌 것 같고 무슨 또 다른 증권사나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인터뷰하는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800억 투자는 800억 불입니다. 800억 달러 투자는 1년에 하는 거 그거는 유지된다. 근데 사실은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얘기지. 왜냐하면 800억 달러 투자랄까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얘네 피스컬 이어에 투자하는데 지금 2월인데 그렇죠? 6월 달까지 투자하는 게 바뀔 리가 없잖아요. 예, 지금 그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리스가 여기요. 리스하고 뭐 타사 리스 사용하고 했는데 그 비중이 크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데 지역별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당장의 뭐 이슈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퀘스천을 갖다 보니까 이런 코멘트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영향을 받은 건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별로 안 빠졌죠? 1%밖에 안 빠졌어요. 가장 많이 빠진 거는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은 뭐 팔란티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1% 빠졌거든요. 그래서 무대기를 빠졌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요거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런 상황이면 아까 한두 주는 이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게 맞아요. 이게 느닷없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주까지 생각 못했고 만약에 그 서비스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내려갈지 몰랐던 그런 돌발적인 사태니까 흡수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른 증권사나 다른 데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또는 엔비디아에서 여기를 우회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에 시간적인 필요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ROE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얘네 주가가 무작정 빠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얘네는 안 빠지고 얘네한테 영향을 받는 주식들은
TSMC가 뭐 엔비디아고 뭐 기타 등등 다 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시간이 필요하다 클래리피케이션을 한데 다른 의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네가 오픈 AI하고 요즘 사례가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오픈 AI가 뭐 하고 있죠? 오픈 AI? 오픈 AI가 소프트뱅크하고 붙잡아가지고 스타게이트를 하려고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스타게이트 5천억 불 투자하는 거 1,000억 불 당장에 투자하고 그럴 때 오라클하고 오픈 AI하고 어디지? 그 우리 저기 그 소프트뱅크랑 같이 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투자하는 데이터 센터 쪽에 그쪽 계통으로 좀 이 캐펙스 투자의 개념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디테일한 거 아실 필요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클래리피케이션 이게 정확한 상황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크레디피케이션이 뭐예요? 해석이 아니고 저기 분명히 드러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드러난 거는 임대가 취소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가 지속적으로 이게 캐펙스에 문제가 있어서 한다 그러면은 오늘 빠진 건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빠집니다. 한 장은 한 10% 빠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면은 째까째까 1% 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면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 아까 제가 그 차림표 중에서 이걸 가져온 게 있어요. 이 차림표 중에서 원래 한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리려 했던 요거거든요. 마이클 바의 말씀. 그거하고 지금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이슈가 일파만파가 정도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나쁜 식으로. 네. 그러면 내년까지 투자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냥 무너지는 거지. 장이 무너지는 거지. 그런 시나리오 예측한다면 지금 도망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정황을 할 수 있는 클래리피케이션, 그걸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징조나 확인은 아마 금방 안 나올 거라는 게 불안 요인에서 미리 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그 정도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 이야기를 해주신 게 K님도 그렇고 오늘은 그냥 HTS 끄고 시황 듣고 방송 보고 노는 게 좋은 것 같다. 잘못 건드렸다가 계좌 파래지는 거 순식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는사님께도 오늘은 방송만 봐야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때요? 동의하세요? 번호님? 뭐 그렇죠. 분위기 안 좋을 때는 굳이 내가 자신이 없을 때 해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꼭 참다 보면 내가 뭔가 되게 할 만한 시장이 오거든요. 그때 이제 매가 사냥하는 것처럼 발톱을 탁 꺼내가지고 탁 공격하는 게 좋은데 항상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거든요. 이 기회다라고 생각할 땐 돈이 없어요. 항상. 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모든 파트에서 수익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의사결정 숫자가 많아지고 의사결정 숫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실수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확률이 막 90%, 80%의 사나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제 내가 좀 확률이 높을 때만 배팅을 하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게 이제 조절인데 요거는 좀 저도 주식을 상당히 오랜 기간 매매를 해왔지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돈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놓치면 막 뭔가 배가 아프고 근데 그걸 참아야 항상 좋은 기회가 오더라 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요. 한번 아는 소리도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오늘 샀어요. 오늘 샀다? 네, 오늘 샀습니다. 네. 사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반도체 AI 소프트웨어하고 삼성이나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환율을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미국보다 덜 빠질 겁니다. 우리가 환율 때문에 난리가 난 게 불과 석 달 전에 12월 초에 우리 그 12월 3일 개엄하기 직전에 1417이었을 거거든요. 그게 방어가 충분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팔 거. 아까 클래리피케이션인데 클래리피케이션이 나와서 진짜 이건 대세가 완전히 꺾였다. 그럼 환율이 아무 문제가 아무 이슈가 안 돼요. 아무 이슈가 안 되고 그때는 진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1.3, 1.2%니까 금리 내리고 나발의 필요 없이 날아가고 그렇죠? 정책 발 없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슈가 아니라 다른 쪽도 지금 이슈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그때 한 10% 빠지면 우리는 그래도 덜 빠질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한 5, 6% 빠져요.
그거를 생각하면 지금 도망가야 돼. 나는 베팅하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삽니다. 사는데 말한 것처럼 제가 틀릴 수 있잖아요. 56,900원에 뭐 한 것도 아니고 한 거 하잖아요. 저도 제 경험상 하는 거니까 제가 사고 싶은 거야 20-30%만 삽니다. 그리고 그 낙폭 과대가 됐던 뭡니까 데이터 센터도 일부 삽니다. 방인 산업 안 삽니다. 그다음에 그래요? 화장품은 조금 삽니다. 방산이 제일 강한데. 우리? 아니 저는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변압기? 아니 조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종전되고 나서 그렇게 좋아지는 거 재건 이런 것도 안 따라갑니다. 큰 흐름은 그 만약에 IT라든지 소프트웨어가 못 따라가면은 소프트웨어를 산다는 건 뭐냐면요. 팔란티아는 개떡되잖아요. 팔란티아가 개떡된 거는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개떡된 거예요. 지금 27%가 빠져서 이제 PER이 150입니다. 그 전에 230까지 갔거든요. 오버한 거예요. 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이 와중에도 오라클이나 다른 소프트웨어는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쪽은 그대로는 아니지만 덜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빠질 때 그래도 빠졌거든요. 그럴 때 용기를 내는 게 필요하다. 다만 아까 말한 클래리피케이션이 이번 주에 될지 한 1, 2주 더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하느냐. 나눠 사느냐 아니면 다른 섹터랑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런 거는 사람마다 경험마다 아니면 그거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미국보다는 분명히 덜 빠질 겁니다. 미국보다는 덜 빠지는데 디커플링이 아니라 덜 빠지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2% 빠질 거 1% 빠지고 1% 빠질 거 0.5% 빠지는 거니까. 자, 지금 얼마 빠졌어? 2,620이야. 네. 2,627?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 기준점? 네, 2,605도 아니고 2,500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빠질 때는 그거 빠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2,500까지 그냥 갈 수 있어요. 미국이 10% 이상 빠지고 한국이 그러면 7% 빠지고 그러면 장이 일본도 빠지고 관세는 때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다시 2,420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트리거 되는 것이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확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벗어나는 게 맞는 거예요. 빨리 빼는 게 맞는 거지 사는 게 맞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고 한 20% 그러니까 장은 강하다라는 걸 전제에 다 깔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정은 1% 더 갈 수 있고 0.5% 갈 수 있고 뭐 내일 벌써 엔비디아 나와서 1.5% 더 빠질지 모르지만은 그 많은 것들을 도죽해 보시면은 엔비디아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오늘 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덜 빠졌잖아요. 그거는 그거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고 너무 많이 달린 종목에 대한 조정이다. 너무 많이 달린 조정은 어쩔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핑계가 됐다. 서비스 PMI라든지 그 마이크로소프트 잡음이 핑계가 되는 거니까 핑계 정도는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5% 빠졌어, 7% 빠졌어, 못 빠졌어. 우리 올라온 게 얼마인데, 그렇죠? 예, 또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가 매수는 눌림목 받아. 제가 그래서 눌림목 얼마라 했어요? 30% 50%라 했잖아요. 30%가 틀릴 수 있으니까 2,627에서 안 되면은 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할해서 들어간다. 못 들어간 사람 입장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50%가 땡기면 그러면 아까 대사가 이상해지는 거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오늘 많이 빠질 때는 근데 어저께 적게 빠질 때는 들어가면 안 되지요. 어저께 안 빠졌다고 오늘 안 빠지는 보장 없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단기 조정이 나와도 지금 시장 위치에서는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장을 굉장히 강하게 좋게 이렇게 보고 계신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좀 들어가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야 이거 진짜 와 왜요? 에? 왜요? 두 분의 의견도 다르고 제 의견도 또 다르고 이게 진짜 애매한 시장이네. 의견 어떤데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저는 진짜 못하겠다. 못하겠다. 하지 마. 그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보노님은 조심하자 쪽이 강하잖아요. 저는 모르겠다 쪽이 강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이미 사놨으니까 모르겠다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아니지. 나는 아예 다 정리하고 나왔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안 가진 사람이 새로 진입하느냐에서 그렇죠. 저는 없는 거지. 상황이니까 신규 진입과 스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해돼. 야, 근데 이런 거야. 해. 나는 아까 좀 더 빠지면 살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약간 20%고. 근데 현금이 부모님하고 똑같은 점은 뭐냐면 현금이 20-30% 있어야 돼.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산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이빨 채웠으면은 어저께라도 약간 덜 빠질 때 팔고 현금을 확보하는 게
기술적으로 더 많은 대응이 있을 수 있어요. 현금이 없다? 그런데 뭐 김장을 산다니까 내가 이빨 쳐서 99.99%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만은 그거는 현금이 어느 정도 동반돼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제를 깔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빙다리님께서 민준아 너는 여물어라. 뭐라고? 너는 평생 모르지 않냐. 네 맘대로 해라.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살짝씩 조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신고가입니다. 70만 원 갈지 69만 4천 원까지 지금 올라가지고 4.2% 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색깔 바꿔서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 삼성중공업 3% 상승, LIG 넥스원 3% 상승, SK 바이오팜도 같이 좀 맞춰서 올라오고 있고요. 유한양행,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런 종목들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이너스권이다가 지금은 이제 보합권,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한화오션, 한국조선해양 또 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와,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진짜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하락하던 종목들도 뭐 2차 전지가 좀 하락세로 빠르게 바뀌었고, 뭐 SK 이노베이션, 저기 LNF, 에코프로 머티, 금양, 뭐 요 코스모 신소재 요런 종목,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종목들이 조금 오늘 마이너스권에 머무르는 걸로 더 하락세가 깊어졌고, 아까 조방변 했을 때 조선과 방산 쪽은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인가요? 오늘 동진 세미캠 왜 오르는지 물어보시는데 저는 뭐 이것저것 뒤져봤는데 별로 뉴스는 없더라고요. 번갈아 가면서 소재주에서 이거 오르고 저거 오르고 저는 다른 종목 소개시키려 하는데 그게 오르네. 동진 세미캠, 유진테크. 유진테크는 제가 설명드리려 했던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동진 세미캠은 오늘 9% 오릅니다.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지금 안 나오고, 뭐 종토방이나 다른 데 막 뒤져봐도 며칠 전에 기사 나온 거밖에 없네. 무슨 법적 소송에서 기각판 이거 기각이라고. 코스닥 쪽에서는 일부 바이오 종목들, 뭐 ABL 같은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보로노이, 아까 안 보이던 애들, 뭐 건기식의 제약같이 같이 합치면 HK 이노엔 뭐 이런 애들 0.8% 올라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노님 어떻게? 네. 뉴스 할까요? 네, 뉴스 보시죠. 동치 세미킴은 그 국산화 5일 전에 나온 게 그 세미콘 그거에서 이제 국산화가 좀 주목이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기사는 코코아입니다. 단물 빠지는 코코아. 선물 가격 한 달 새 21% 급락.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빼빼로 가격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네, 빼빼로 가격 내려오는지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려오지. 이게 올라간 게. 네, 요게 문제예요. 항상. 요런 거 올라갈 때 가격 올려요. 얘네 떨어질 때 가격 안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대비했을 때 훨씬 더 화폐 가치가 빨리 떨어집니다. 다른 나라는 연동해서 떨어뜨려 주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야 너네 이거 내렸잖아 빨리 내려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절대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요 코코아로 인해서 초콜릿 그 다음에 빼빼로 뭐 이런 가격이 혹시나 달라지는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 제로 열풍이 또 한참인데 뭐 이제 커피나 콜라뿐만 아니라 유자나 매실까지 제로 열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음료수 회사들이 있죠. 요즘 다 제로예요? 제로. 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먹을 게 점점 사라지는데 어쨌든 단물 빠져서 이거 딱 라인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봤고요. 뭐가 다시 단물 빠졌으니까 이제 단계 빠졌잖아요. 단계 빠져서 제로가 열풍이다. 네. 근데 제로는 왜 안 드시는 거예요, 보노님은?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 네. 제로는 맛이 좀 떨어지지. 맛이 많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떨어. 단 걸 좋아하시는 사람은 그 차이를 엄청 느낄 거예요. 네, 저 또 콜라도 메인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네, 좀 understand.
많이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는 자꾸 음모론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왜 지금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까? 얘네가 그 자기네들이 꼭 그 있다라고 발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되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이거래일 동안 그 무거운 미국장이 움직이는데 이 모더나가 실적 박살났거든요. 진짜 박살나서 죽어가던 찰나에 이게 나와가지고 얘네가 지금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이상해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심해 저거를? 빨리 특파원을 구합시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저희 그거 어떻게 뭐 하라고? 어떻게 조심하라고? 우리 1만 3천 명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분은 우한에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우한 친구. 네,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겠네. 지금 우한 있냐? 지금 어떠냐고. 우한에서 우한은 없다. 그렇죠. 우한과 우한. 그래가지고 아무튼 요게 계속 올라가면 증시는 이제 숏 혹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진단 키트나 백신주나 이런 거 한번 순환매 돌 수 있으니까 걔네를 관심 종목 넣어서 또 리스크 해지도 좀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비트코인이 요즘에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사람들의 에이씨 이거 이제 망했어 끝났어 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요즘 좀 쉬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럴 때 남들이 이제 코인은 이제 아닌가 봐 라고 할 때부터 조금씩 이제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렇게 넣어가면서 이제 분위기 보는 거죠. 넣어놓으면은 그냥 내가 밖에서 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돈을 조금이라도 넣어놓으면은 그래서 조금만 넣어놓고 보는 거죠. 한 일주일 동안 그냥 봐요. 몇 프로 손익비 따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감이 좀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요거는 기사 이제 지면이랑 요 인터넷이랑 좀 다른데 뭐 우리나라만 꿋꿋이 버틴다 약간 요런 기사로 나와 있던 건데 이게 좀 내용이 바뀐 거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가 좀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잘 모르겠어요. 같이 요즘에 끌려 내려가고 있어서 네, 여기 오늘 새벽에 나온 지면 기사인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또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두 분의 의견 다 궁금한데 짧게만 김장모 원장님이 길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2차전지 해운이 살렸다. 본호님 의견이 좀 궁금해요. 2차전지 해운이 살렸다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수가 어떻게든 좀 멱살 잡고 버티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최근의 시장이 그러니까 해운이나 2차전지나 뭐 컨텐츠 관련주나 뭐나 이런 것들이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인터배터리 뭐 언제부터 뭐 그렇게 뭐 작년에는 거의 반영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시장이 우리 시장에 메리트를 주면서 버티려고 하는 그 특성 자체가 좀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는 시장의 롱에 베팅을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 저는 그 싼 부분만 골라서 올려놓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거 이제 좀 싸지 않아 이러면 다 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뭐 지금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렇게 이슈 계속 나오고 실적 잘 나오는 쪽은 별개지만 나머지 산업군들은 항상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면 딱 그만 올라가고 딱 빠지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냥 바텀 패싱해서 이제 싼 구간을 찾고 이슈가 있는 싸면서 동시에 이슈를 동시에 갖고 있어서 이게 마치 턴어라운드 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부분에서만 한 20-30% 재미 보고 다 빠지는 산업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이게 증시가 그게 하방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때도 있지만 역으로는 지수 고가권에서는 그렇게 순환만에 돌리고 그 다음에 빼요. 그러니까 한 번씩 손바꿈을 다 만들어 놓고 물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우리 2850대에서 떨어질 때 보시면 굉장히 새로운 애들도 많이 움직이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막 팍팍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반응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약간 이렇게 야금야금 떨어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3% 5%가 빠져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미 내가 인지하는 순간은 늪지대 여기 빠져 있는 거지. 왜 못 나가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 때부터 조금은 조심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올 때는 항상 그 이상 올라가려면 평균값이 유지가 돼야 상승이 유지가 되는 건데 사실 지수의 상승 기조가 너무 강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요구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지수가 2600 뭐 2660 요 정도는 빠르게 올라가지 않으면 지금 평균 값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요까지는 올려야 되거든요. 여기 한 2660. 그러니까 얘가 단박에 갑자기 엔비디아가 좋아져서 이런 식으로 캔들이 안 만들어지면은 요거는 이제 얘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깨꼬닥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은 사실 위에서 아래에서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렇게 단기 조정인가 싶으면 또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 생각이 그렇게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런 내러티브가 생기면은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조금만 체크를 하고 갈게요. 자, 이러니까 제가 못하겠다는 겁니다. 다 말아 올렸어. 다 말아 올려서 양전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0.37% 마이너스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0.5% 마이너스. 보이시죠? 0.37%까지. 장대 양봉 뽑고 있어요. 여기다가 삼성전자가 0.35%까지 올라갔습니다. 1% 넘게 1.6% 하락해서 0.3% 마이너스까지 57,100원까지 올라갔고요. 하이닉스도 20만 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폭을 더 확대해서 119만 2천 원. 120만 원 선 바로 앞에 두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한화 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HMM, 뭐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애들, 삼성중공업 다 말아 올려가지고 지금 4% 플러스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양전을 해버렸고, 이거는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은 저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2.7%, 69만 5천 원까지 찍었거든요.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와리가리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가늠을 하기가 매우 힘들다. 동진은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네요. 동진? 이부서 회장님이 오늘 새벽에 사망하셨다고 하네. 뉴스가 나왔습니까? 지금 무슨 제가 찌라시 비슷한 걸 들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것도 저도 보긴 봤는데 확인이 안 돼가지고. 만약 그러면 그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확인이 안 돼서.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동진 세미캠은 지금 썰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이부섭 회장님이 운명을 달리하셨다라는 그런 썰이 있는데 이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하여튼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주가가 5일 전에 나온 뉴스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1번밖에 할 수 없는 그거를 ABF 그 소재를 개발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때도 올랐어요. 근데 그때 갖고 그 정도로 올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상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면 그거 다시 어느 정도 반락해야죠. 죄송합니다. 그거 연결시킨 게 아닌데 그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유 없이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일 전 뉴스 가지고 이렇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요거는 확인이 좀 되는 대로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그렇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뭐 대형주만 조금 안 좋고 뭐 나머지 종목들 보로노이가 2.3%까지 또 올라오고 또 하나머티리얼즈도 2%,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이런 애들도 올라옵니다. ABL 바이오도 아까 뭐 말씀을 드렸고 오스코텍도 1% 상승, 흡프스프도 0.8% 상승.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 주니까 이거는 뭐 근데 오르는 것 중에서 이유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다 동진생캠 물어보는 바람에 얘기도 못 꺼냈지만 유진테크? 제가 사실은 그저께까지는 그때 제대로 못 봤는데 어제 리포트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니까 이건 자리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오케이. 그거 준비했는데 하여튼 나중에 필요하시면 알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좀 내가 그래도 시장에 믿음을 가지고 뭔가 트레이닝을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좀 뛰어들어 봐야겠다 이러면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소형주의 흐름이 조금 더 가벼운 종목들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가볍다라는 그 기준은 뭐 거래량이나 뭐 이런 것도 시가총액도 괜찮지만 그 무게도 좀 가벼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LG 그램 같은 경우는 1000g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999. 네, 999. 그래서 이 LG 그램 같은 게 진짜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키로가 아니잖아. 네. 키로가 아니야. 그램이잖아요. 그램이잖아. 네. 귀엽다. LG 그램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그램 15 플러스 LG 울트라 탭을 가지고 왔는데요. 2025년도 여전히 현역입니다. 10세대 LG 그램 제품. 인텔 i5고요. 램 24기가, 무려 SSD 1TB, 15.6인치 디스플레이에다가 윈도우 11을 무료로 설치를 해드립니다. 가볍고요. 배터리 빵빵하고요. 너무 이쁜 화이트 에디션. 화이트 에디션. 진짜 가볍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집을 수 있게. 그램. 그램. 그리고 좀 그렇네. 무게가 안 느껴져서. 저 보세요. 내가 원래 좀 전자기계가 딱 이렇게 다. 이 몸이 저는 와, 진짜 가볍다. 저는 손이 작으니까 네. 제가 손이 굉장히 작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발가락으로도 들 수 있어요. 진짜 가벼워서. 해봐. 안 돼요. 발가락만 안 씻고 왔어. 아, 제가 발미남이라서 함부로 안 보여줘요. 치사해. 치사뽕이다. 알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앵콜입니다. 네 번째 벌써? 할인가 그 가격 그대로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급 리퍼 제품입니다. 리퍼 제품. 그래서 개봉만 한 제품이고요. 여전히 빠르고 가볍고 예쁜 현역 노트북. 원래는 이게 저기 리퍼 제품 사시면 좀 걱정이 있으신데 15개월 동안 저희가 AS를 해드립니다. 근데 가격이 엄청 싸요. 가격이 140만 원짜리를 78만 9천 원에. 단위가 달라지네. 78만 9천 원. 어마어마하게 싸다. 여러분, 매매가 잘 안 되십니까? 혹시 IT 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런지요? 너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LG 그램으로 바꾸셔서 다다다다닥 터치야? 빠르게. 터치야? 주식시장은 잔인합니다. 그렇지. 손가락이 1틱만 느려도 조금 1초만 느려도 한 틱을 놓쳐요. 와우. 그러면 몇 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몇 억 날라가지. LG 그램인데. 네, 그래서 140만 원짜리를 78만 9천 원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가 LG 그램 살 돈이 없다. 그래서 울트라 탭 가져가 왔습니다. 울트라 탭. HTS, MTS 요 울트라 탭이랑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4인치 초슬림 디자인이고요. 가로로 길쭉해서 영상 보기도 딱입니다. 자, 그리고 500니트 밝기 4기가 램, 8코어 CPU, 64기가 용량. 얘는 미개봉 상품입니다. 미개봉. 1년 무상 AS 보장. 31만 8천 원짜리를 19만 8천 원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000명 빠졌네. 네. 여러분 좋으라고 파는 건데 이거 뭐 자꾸 나가세요. 사러 나간 거 아니에요? 사러. 링크는 여기 띄워드렸는데 왜 사러 나가? 채팅창에 띄워드렸는데 채팅에 고정 댓글로 띄워드렸습니다. 요거 사셔가지고 여러분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 설비 투자. 캐펙스. 그래야지 수익도 많이 나고 하죠. 설비에서 캐펙스 써야지. 맨날 펜티엄 3 그 진돗개 그걸로 어떻게 이거 수익 냅니까? 느려가지고. LG 그램 써야지.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허위 과장 광고로 고소한다고요? 왜요? 뭐가 허위 관광이에요? 뭐가 허위야? 난 과장이 심했나?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김정일 본부장님의 아까 그 자료. 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투자 캐펙스 관련해서 아까 저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해주셨고 보노님이 메뉴 중에 하나만 골라주신다면은 아까 그 메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띄워놨습니다. 보노님이 하나만 골라주세요. 지금 보노님 뷰에서 시장을 봤을 때 PD님 그거 메뉴 좀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보노님은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저거 이제 리포트 소개할까요? 리포트 소개 어때요? 리포트 소개. 피부랑 뷰티 이런 거 오늘 좀 오르는 애들 있고 그렇죠. 유진테크도 오르고 네. 그러니까 리포트 소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렇죠. 오늘 오르는 종목들이에요. 그런가요?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삼성전자 나중에 이거 하고. 네. 바월증권에서 산업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피부에 투자하라. 네. 심플합니다. 심플 앤 스트레이트 포워드. 피부에 투자하라. 무료 관광객, 대한민국에 오는 관광객 10%는 의료 관광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온다. 네. 그래서 의료 관광을 딥하게 들어가 봤습니다.
기타 아주 엄청 많이 자세하게 적었어요. 바쁘니까. 하여튼 의료 관광은 지금부터 27년까지 6배가 성장한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6배 10%는 의료 관광을 위해서 온다. 여러 가지 산업 리포트를 해놨고 결론적으로 여기 보였을 때 이렇게 해요. 아세요? 우리 어떤 회사지? 네슬레? 네슬레하고 그 초콜릿 네슬레하고 또 어떤 회사인데 까먹었는데 어디 회사하고 합작허를 시작한 게 겔더마예요. 갤더마. 근데 나중에 한 회사로 합쳐지고 뭐 PF 받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대표적인 그 피부 미용 이런 쪽 피부 의료 쪽인데 45배입니다. 성장성 봤을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그거 못지않은 성장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초입이다. 성장성이 아까 얘기했죠. 4년 동안에 6배 성장한다고. 관련된 종목을 쭉 나열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본 거는 요 3개만 읽어봤습니다. 네. 탑픽 2개하고 파마 리서치까지. 클래시스, 휴젤, 파마 리서치. 탑픽은 클래시스하고 휴젤을 이분은 꼽았네요. 네. 뭐 다 대충 다 아시죠? 네. 논리적으로 말이 되기도 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휴젤을 좋아하기도 하고 몇 번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 휴젤. 그래서 동감합니다. 밑에 뒤에 2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알긴 아는데 의견을 드릴 정도로 개인적으로 아니고 한번 리포트 쭉 보시면 쉽게 적었기 때문에 수수수 그래프만 보고도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은 동감합니다. 앞쪽은. 저거 좋다는 거죠? 네네. 앞쪽은 동감한다. 뒤에는 내가 모르겠다. 네. 클래시스, 휴젤, 파마 리서치. 얼마 전에 휴젤을 제가 한 2번 강조했다. 뭐 그런 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내용이 조금 아쉽네요. 아시죠? 다른 게 있어. 네, 요거 파미셀도 있고. 파미셀이 좋잖아요. 유진테크도 있고. AI 가속기. 네, AI 가속기. 이거 뭐냐면 얘네가 레진 안에 레진. 레진 알죠? 이빨에다가 레진 떼우는 거. 뭐 하여튼 경화제 네. 붓게 하는 거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얘가 두산. 제가 두산 잘 간다 그랬잖아요 전에. 네. 두산이 왜 가냐면 두산 엄청 갔어요. 지금 손을 뗄 수 없는데 그 동박 적층판에 얘네가 이 레진 경화제가 핵심 소재로 사용됩니다. 얘네가 공급해요. 그래서 얘네 매출 중에서 거의 두산전자 비즈니스 그룹 쪽으로 비중이 68%예요. 두산이랑 같이 가는 거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매출이 지난 11월부터 시작이 됐고 캐파도 증가되고 있고 네. 마진도 엄청 높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를 꽤 높게 잡은 것 같은데 PER 22배로 15,000원으로 커버리를 시작한다. 고객은 엔비디아 내지는 다른 에이직 업체로 확장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는 거죠. 최종 고객은 얘네는 두산전자를 통해서 나가는 거지만 성장성이 보면은 매출 성장이 엄청납니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작년 매출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블. 영업이익은 8배. 8배. 마진은 27%. 이야,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직 가속기. 소재, PER,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직 여유가 좀 있다. 파미셀? 네, 제가 봐드릴까요? 얘기는 합니다. 다만 480원. 다만 제가 잘 모르는 게 이 회사를 잘 모른다는 거는 상식 이상으로 모르는 거는 이 대주주가 지분이 너무 작아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안 사요. 그래요. 사지 말아요. 네, 이건 대주주가 10%도 안 갖고 있어. 그럼 자기 것도 아니지 사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제가 스타디된 게 아니고 이 증권사의 리포트의 이 큰 흐름에서는 그래 작년 11월부터 시작했구나. 그러면 이제 시작인가? 턴어라운드 성장의 본격화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아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슷한 개념에서 유진테크도 비슷합니다. 4분기부터 달랐어요. 4분기 실적 엄청 잘 나왔는데 핵심이 뭐냐? 얘네가 핵심이 ALD거든요. ALD가 엄청나게 원자 단위로서 반도체의 그 막을 입히는 증착 장비가 ALD인데 이걸 때문에 인수한 회사가 있는데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드디어 흑자 전환했어요.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땡땡땡 끝. 오케이. 이건 읽어봐야겠다. 네. 한국투자 유진테크 4분기 리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목이 내가 적은 거 아니야? 이거 김장렬 적었다 오해하겠다. 본인이 쓰신 거 아니에요? 내가 적은 거 아니야? 딱 톤이 김장렬 본부장님 말씀인데 저도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애지라고 저랑 비슷해서 봤어요. 네네. 있었잖아요. 심지어 이분은 여자분이야. 여자분이에요? 저 여자 톤으로 하니까 또 어울리네요. 오빠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약간. 제일 싫어. 모든 사람이 드라마를. 오빠 잘 알지도 못해서. 이렇게 리포트가 신날 일이니까. 리포트 길지 않아요. 네. 턴어라운드 됐다.
찾아보긴 좋겠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들어가는데 이 알겠습니다. 업체가 털어놔서 삼성전자가 잘 되면은 얘가 확 올라올 수도 있어. 네네. 삼성전자 원시를 알겠습니다. 개발 성공하면은 2월달에 내년부터 더 성장할 수 있어. 진짜 끝내야 돼. 그래서 이건 찾아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근데 중요한 건 거. 앞에 거 뒤집어 앞에 하셨어요. PR 20배 했잖아요. 네. 20배를 간다고 장담 못하지만은 못해요. 상향적으로 가는 거는 둘 다 잡힌 것 같아. 그렇죠. 근데 파미셀은 대주들 잘 몰라서 네. 여기는 제가 잘 아는데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0시라서 진짜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MD님께서 요거를 정확히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까 그 LG 그램 15 있잖아요. 대기업 렌탈 회사가 단기 대연한 후에 관리가 잘 된 제품들만 선별해서 상품화, 업그레이드 공정을 거친 리퍼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15개월 무상 AS가 3% 핫딜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얘기하니까 동접이 좀 빠진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 극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아닌데. 자, 시장 조금 더 말아 올려서 이따가 양전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3시 20분에 우리 약속의 3시 20분 그때 웃으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